왜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화내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는 폭발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 있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말, 해야 하는데 참고 있는 말들. 그런데 막상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싸움 날까봐 두렵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상대방한테 할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순간 참았던 적. 말하면 또 싸울까봐 속으로만 삼켰던 그 답답함. 하지만 참기만 하니까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렇다고 말하자니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섭고. 사실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말 잘하는 법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찾아낸 갈등 제로 대화법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익히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상대가 고마워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소중한 기술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의견이 달라서라고 말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결혼한 부부들을 5년 동안 관찰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견이 정반대인 부부도 행복하게 살고 의견이 거의 비슷한 부부도 맨날 싸우더라고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또 늦었네? 맨날 이래. 아니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좀 걱정됐어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남편 기분이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는 변명하고 싶어지고 두 번째는 미안해지겠죠? 이게 바로 갈등의 진짜 비밀이에요.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경고를 보내는 곳이죠. 그런데 이 편도체가 정말 신기한 게 몸의 위험과 마음의 위험을 구분하지 못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공격받고 있어. 방어해야 해. 그 순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오직 반격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면 상대방의 이 경보 시스템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갈등 없는 대화의 첫 번째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공감이 먼저, 의견은 나중에. 우리는 보통 순서를 거꾸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쏟아내려고 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어가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난 상태인데 누군가 갑자기 훈수를 둔다면 듣고 싶을까요? 절대 안 듣고 싶죠.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렸다는 신호를 보내야 해요. 아,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기분 충분히 이해해. 그럴 수 있지 같은 말 한마디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때부터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팀원이 실수를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나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 해봐서 그 기분 알아.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팀원들이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더라고 하더라고요. 공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나 중심으로 말하기예요. 절대로 너는 왜 그래? 당신은 맨날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즉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내가 아쉬웠던 건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 왜 약속 안 지켜? 또 나만 바보 됐잖아.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많이 기대했었나 봐. 약속이 바뀌니까 좀 허탈하더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공격받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는 느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갈등 상황에서 너 대신 나를 주어로 쓰는 그룹을 관찰했더니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대화 시간도 2배로 늘어났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너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나를 공격하는구나 생각하지만 나로 시작하면 이 사람 마음이 힘들었구나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 원리는 해결책을 함께 찾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결론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 내 말대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반발심만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낄 때 기꺼이 행동해요. 남이 시킨 대로 하는 건 억지로 하게 되지만 내가 참여해서 결정한 건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을 많이 써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제가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이 방법을 써요. 내담자분께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인 실전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은 샌드위치 대화법이에요. 좋은 말로 시작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시 좋은 말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처럼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일을 좀 아쉽게 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번 거는 좀 아쉬웠어. 그래도 내가 신경 쓰려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고 들어줘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두 번째 기술은 감정 라벨링이에요. 내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라고 하지 말고 실망스러워, 서운해, 아쉬워, 당황스러워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상대방이 내 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화가 나라고 하면 상대방도 같이 화가 날 수 있지만 서운해라고 하면 위로하고 싶어져요.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났을 때도 어떤 종류의 화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억울한 화인지, 실망스러운 화인지, 걱정되는 화인지.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하면 내 감정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도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술은 20초 룰이에요.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20초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20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감정이 팍팍 올라왔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면 생각할 여유가 생겨요. 실제로 뇌과학자들도 이걸 증명했어요. 강한 감정이 생겼을 때 20초 정도 지나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말했는데 이제는 잠깐 멈추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말을 하면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내 감정 풀이일까? 이렇게 자문해 보면 대부분 더 좋은 방법이 떠올라요. 네 번째 기술은 질문으로 마무리하기예요. 절대 일방적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많이 했던 이유도 이거예요.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깨우는 도구거든요. 답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주변에 이런 대화법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연인, 동료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돼요. 정말로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첫 번째, 너는 항상, 넌 맨날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요? 항상은 무슨 항상이야? 나도 잘할 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죠? 한 번의 실수를 지적하려는데 항상이라는 말로 과거까지 다 부정해버리면 상대방은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오늘은 이번에는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쓰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두 번째, 내 말이 맞잖아. 봐, 내가 그랬잖아.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넌 틀렸어 라고 들려요. 아무리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면 대화는 끝나요. 상대방은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게 돼요. 옳다고 해서 항상 말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세 번째, 그럼 내 맘대로 해. 알아서 해 같은 말이에요. 이건 대화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난 더 이상 너랑 얘기하기 싫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고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화가 나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은 감정이 좀 올라와서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아.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제 반대로 관계를 살리는 마법 같은 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 이해해. 상대방이 뭔가 실수했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바로 지적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방어벽이 내려가면서 진짜 대화가 시작돼요. 두 번째,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표현들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줘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라는 제안의 느낌이죠. 상대방은 압박감을 받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들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요.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하자는 거죠. 상대방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 사례를 몇 개 더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요. 기존 방식으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일을 이렇게 대충 해?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봐.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지? 그런데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같이 한번 점검해 볼까? 어떤 게 더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두 번째 사례,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요. 기존 방식 또 약속 어겼네? 진짜 실망이야. 믿을 수가 없어. 새로운 방식 많이 기대했었나 봐. 약속이 바뀌니까 좀 아쉽더라. 그래도 바쁜 거 알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미안해해요. 세 번째 사례, 연인과 갈등이 있을 때요. 기존 방식 당신은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줘. 나만 맨날 양보해. 새로운 방식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기술들의 핵심은 진심이에요. 기본만 배워서 억지로 쓰면 상대방이 금방 눈치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진심이 있어야 해요. 그 진심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런 기법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져요. 저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무엇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도 여러분이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걸 느끼면 함께 노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 번에 다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이런 말 한마디부터요. 그 다음에는 너는 대신 나는으로 시작해 보시고요. 갈등 없는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답을 찾는 거예요. 내 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질 거예요. 갈등도 줄어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해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배운 방법을 실제로 써보겠다고. 그냥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소통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